오늘은 이제 청간조우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조우를 할 때는 특히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는 조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선생님, 네, 소리가 물량인데, 소리가, 꼭 선풍기 틀어놓은 것처럼, 아, 그래요? 선풍기를, 네, 톡톡톡톡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 소리가 날리는 것 같아.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그 잡음이 없어졌어요. 아, 그게 원흉이 선풍기였네요. 그렇구나. 이 강의할 땐 선풍기도 틀지 말라는 하나님의 저거 같으네. 우리가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에만 주로 조우를 생각을 하지, 봄, 가을은 조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봄 기운이 해동을 해야죠. 봄 기운이 해동을 하는데 물만 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금이라고 하는 눈과 서리가 녹아야죠. 그렇죠? 얼음도 녹아야 되지만, 물인 얼음도 녹아야 되지만, 봄에는 이제 땅도 녹아야 되고, 그렇죠? 해토도 돼야 되고, 얼음인 물도 녹아야 되고, 금인 서리도 녹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토가 되고 나면은 이제 목이 술을 이제 흡수를 하잖아요. 흡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라는 게 해동이라는 절차와 어떤 해토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해동이나 해토를 누구가 시키느냐예요. 어떠한 이유로 땅이 녹고 어떠한 이유로 물이 녹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사주를 보고 찾아야 돼요. 먼저 해동을 하고 해토를 한다라고 하는 게 봄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봄 기운. 그러니까 기운으로 하는 거예요. 기운. 때나 이제 시절이 온 거예요. 봄이 온 거예요. 그렇죠? 봄이 오니까 따뜻한 기운으로 인해서 해동이 되고 이제 해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절이 와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화에 의해서 해동이 되고 해토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력과 열정, 그렇죠? 자기 의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기 의지라든가, 그렇죠? 이거는 어떤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열정에 의해 가지고 해동과 해토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삼합의 기운이라고 해요. 삼합의 기운인데, 이걸 가지고는 인덕이라고 하죠. 인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도라고 해요. 인도, 누구의 이제 이끌어줌을 이제 받는 인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화기애환하다 그러죠. 화기애애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화기애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죠. 화목한 기운으로다가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인덕과 인도로 인해 가지고 해동과 해토를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운을 통해서 봄 기운이 이제 해동과 해토가 되게 되는데, 사주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또 저렇게 이렇게 봄 기운에 의해서 해동이 되는 사람은 어떻고, 병화에 의해서 해동이 되는 사람은 어떻고, 삼합에 의해서 되는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봄 기운에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나약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나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가장 안전성은 보장이 되는 거죠. 환경이 와서, 환경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옆에 사람을 보고,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가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때를 아는 거예요. 누가 때를 가르쳐 준 거는 밑에 삼합이라면은 그냥 내가 보고 이렇게 봄 기운이 와서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봄 기운으로 하는 건데, 이미 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패와 성공을 저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은 이렇게 봄 기운이 와서 해동과 해토를 해서 목을 키우는 게 어쩌면 가장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병화가 해동이나 해토를 해서 이렇게 수생목, 그렇죠. 수가 목을 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수생목이라 그러잖아요. 수생목을 시킨다는 거는 자기 열정과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패율이 가장 높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병화의 해동과 해토예요. 정확한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보다가는 자기만의 독단적인 의지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잘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배합이라든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이렇게 삼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인덕에 의해서, 그렇죠. 인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도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위로도 받고,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는 또 도움도 받고, 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또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인덕을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삼합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을 사람은 본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못난 사람들도 도와주고, 못난 사람은 도와주고, 잘난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본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삼합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실패율이 참 높은 게, 이 삼합도 이거 어떻게 보면 실패율이 참 높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자기의 어떤 개성이 참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현재 요즘은 자기 감각이 발달되다가 보니까 되게 성정이 고르지를 못해요. 성정이 고르지를 못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면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이건 삼합은 또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이렇게 만연한 시대에서는 원활한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이거는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봄 기운이나 이제 병화로다가 이제 해토를 이제 해가지고 수생목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는 것과 이제 지금 자기 열정과 자기 의지, 그렇죠? 자기 의지로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게 수생목이 잘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생목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해토가 안 돼도, 물이 녹지 않고 해토가 안 되고 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눈과 얼음을 녹여서 수생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인덕이라는 거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화가 없고 봄도 안 왔지만, 병화도 없고 봄도 안 왔지만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1등하고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특히 이번에 뭐 이렇게 새누리당 저 호남에 있는 이제 이정현 씨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 이제 그 사람 사주는 모르지만 일단은 인덕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봄도 안 왔고, 사주에 보면 봄도 안 왔고 병화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수생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서울대 가서 1등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럼 다 삼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합에서 나와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우수한 어떤 그 모범이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 밑에서 줄을 잘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뭐 성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삼합인데 뭐 어쨌든 간에 잘 나가는 사람, 그렇죠, 자기가 모범으로 이렇게 삼는 사람의 어떤 뭐 국가관을 뭐 본받을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생겨서 따라가는 건지 는 몰라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밑에서 보좌를 안 하면 딴 사람이 하니까 내가 가질 기회를 저 사람이 갖는다는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구를 볼 때 봄도 아니고 병화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저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사주로 봤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공부도 참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삼합이라고 하는 인덕과 어떤 거 인도에 의해서 때가 되지 않고 뭐 의지도 없지만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동이 되면은, 해동이 되어 가지고 이제 수생목이 된다는 의미는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지식과 어떤 학식을 이제 습득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말하는 재주, 글 쓰는 재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말과 글을 익히고, 그렇죠, 닦는 재주, 학문을 그러니까 익히고 닦는 재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 이제 습기가 돼 가지고, 이제 습기가 돼서 이제 목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서리와 눈,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서 이제 오르잖아요. 그러면 금까지 녹고 이제 얼음까지 녹고 이렇게 이게 이제 녹아 가지고 목으로 오른다 그러면 이 금의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경금의 성분, 신금의 성분, 축중신금의 성분, 뭐 이렇게 유금의 성분, 그렇죠? 자수의 성분, 이러한 성분들이 다 달라요. 이 성분들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함량도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어떤 이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성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 학문의 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에서,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목이 먹으면은 어떤 지식일까? 경금이 녹아서 물이 되어서 목이 먹었으면 어떤 지식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지식의 깊이가 다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지식의 종류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봄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녹아서 목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렇죠? 그게 이제 학문을 닦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봄이라고 하는 게. 수생목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을 닦는 시기다. 이게 이제 학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춘절에 이제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기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목생화로 이제 가기 위한, 그렇죠, 목생화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요때 이제 실력과 어떤 그 지식을 닦은 이후에 목생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력이 되는 거예요. 춘절 얘기하는 거예요. 춘절, 그렇죠? 목생화는, 춘절에 이렇게 목생화는 학력으로 구분을 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
그러니까 수생목은 지식과 어떤 지혜를 학식을 닦는 습득 기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학력이나 실력은 목생화, 요렇게 이제 춘절이 이제 되는 건데, 요렇게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춘절은 겨울에서 막 넘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해동이 돼야 되고 해토가 돼야 된다. 해동과 해토가 되는 방법은 이러한 세 가지 기운에 의해서 해동과 해토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해동과 해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조우에 이제 그 맞지 않는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조우가 맞지 않는다는 거는 해동이 되지 않고 해토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덕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요건 지금 이제 봄이라고 했다면은 여름을 이제 하게 되면은 여름의 조우는 뭐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진월 후반기부터 4, 5, 미, 신월에 있는 처서까지를 여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봄이라고 하는 거는 축월에서부터 축, 인묘진, 4월까지, 그러니까 입하까지를 봄이라고 보시면 돼요. 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름은 진월 후반서부터 신월 처서까지를 여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지까지는 태양열에 의한 여름인 거예요. 그렇죠? 태양열에 의한, 병화에 의한 여름. 하지 이후는 태양열 플러스 지열, 그렇죠? 복사열이라 그러죠. 지열.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거죠. 하지 이전은 온난한 기운이라 그러고, 하지 이후부터 처서까지는 이제 열기라 그러죠. 열기가 대단하다 이러죠. 지금이 처서가 처서죠. 지금쯤이 이제 신월이잖아. 그렇죠? 여태까지가 이제 열기가 대단하다 이러는데, 여름이 오면은 이 목에 이제 대궁이, 그렇죠? 줄기가 이제 이때는 자라는 게 아니고 잎이 이제 이렇게 여름이 오면 잎이 이제 돋는 거잖아요. 그렇죠? 잎이 돋고 그러니까 이제 잎이 돋고 이제 꽃이 피고 하는 거죠. 꽃이 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봄에는 수생목, 목생화가 이제 실력 쌓고 학력을 쌓는다라고 하면은, 여름에는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잎까지 오고 꽃이 피고 한다는 거는, 요거는 꽃이 피는 것까지는 하지까지 해당 사항이 있어요. 꽃이 피는 건 하지까지 해당 사항이 있고, 하지 이후부터는 번식이라고 해서 꽃이 열매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여름은, 하절은 두 단계가 이제 거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전, 하지 후.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기까지의 여름, 그리고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열리는 처서까지의 여름. 그러니까 두 단계로다가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이 이렇게 목은 이때, 하절은 지식일변도 춘절처럼 지식일변도로다가 학력을 쌓는 게 아니고, 요때는 직업의 활용을 위해서 나가서 검증받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학력을 쌓는 거죠. 그러면 목이 뿌리에서부터 수생목을 해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지식이라 그래요. 그건 실력이라 그러고 학식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공부를 잘한다 이래요. 뿌리에서부터 수생목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네. 아이들이 그러면 너 공부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금까지 이제 이렇게 녹아서, 금이라고 하는 서리까지 녹아서 수생목을 한다면은, 그는 또 훨씬 이제 실력이 더 깊잖아요. 반에서 1등, 2등 하는 아이들이죠.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아이들, 요런 애들이 이제
금까지 녹아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기 때문에 실력의 깊이가 굉장히 이제 더 크죠. 그런데 이거에 이제 이렇게 목대를 올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줄기에서 꽃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화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병화의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병화에 이렇게 화의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지금 세 가지 원칙은 그거였어요. 봄기운과 병화와 삼합이었었는데, 요렇게 이제 요 과정, 해동을 해서 요 과정이 결국은 목생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목생화라고 하는 거는 학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학식을 기초로 해서 이제 딱 나오는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을 공부하는 기간이라 그래요. 수생목, 목생화를 하는 기간이 공부하는 기간, 그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생수가 이제 된다 그러면 공부를 남들보다가 훨씬 더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공부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